이거는 정말 KB부동산 보시는 분들 진짜 도움이 될 건데, 세무사 2억까지는 그러는 무이자라고. 제발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라. 요즘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면은 뭐 코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을 좀 해서 자산을 불려라 해서 그 시드를 좀 주는 경향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관점, 어떤 사례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아니, 세무사님, 요즘엔 가족끼리 현금 이렇게 주고받을 때 계좌이체하면 뭐 어떤 분은 1,000만 원 이상 넘어야지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 어떤 분은 뭐 아니다, 100만 원 이상만 해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가족 간의 현금 이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우선은 이게 원래 보는 요건이 딱 3가지예요. 예전에는 2가지 정도였는데, 첫 번째로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어떤 고가 부동산을 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넣는다거나 이럴 때 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이 일어났었을 때. 예. 상속이 일어나면 이제 모든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때는 소액이어도 이제 추징을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즘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자녀에게, 예전에는 막 한 2, 3억 정도로 한번 집 알아봐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반전세의 보증금이 2, 3억인 느낌이니까 이제 좀 기준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요즘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면은 뭐 코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을 좀 해서 자산을 불려라 해서 그 시드를 좀 주는 경향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관점, 어떤 사례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러면 내가 지금 주는 것도 이런 리스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막상 그냥 자녀에게 현금 3억을 딱 줬다. 사실상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3억을 가지고 자녀가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 너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거나, 그죠? 이럴 네. 때가 문제가 된다. 그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액 액수에만 몰입하면 생각보다 뭐 안 오네, 별거 없네. 이러다가 이제 한 번에 그냥 네. 크게 때려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뭐 어느 분들은 뭐 증여상속 이후에 이게 10년이 지나면 그 10년 이전 거는 뭐 괜찮다라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10년 지나면 진짜 안심할 수 있나요? 사실 웬만해서 10년만 보세요. 과세관청에서는. 근데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실 10년 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이 일반적이진 않다. 최악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안날로부터 1년 있어요. 안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너 30년 전에 증여했었네. 내가 지금 알았어. 안날로부터 1년간 추징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죠. 와, 힘들겠다. 네, 심한 거 많습니다. 네. 뭐 나오면 이제 세무사님께 연락드리면 되는 거죠? 편히 말씀 주시면 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럼 가족 간에 이제 현금 거래할 때 좀 꼭 알아야 될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내가 현금을 받았다. 받았어도 어느 시점으로 쓸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보증금에 대한 금액이다. 그러면은 요즘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합니다. 그게 뭐 강남 3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하고, 이거는 정말 KB부동산 보시는 분들 진짜 도움이 될 건데, 최근에 6월 27일 날 대출 강화 방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한 대상의 주택 거래량도 9억 원 정도 내외가 거래가 늘어나니까 조사를 하는 주택의 금액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저는 분석하는 스타일이니까 20억 이하는 안 나왔어요, 예시로. 그러니까 예시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47억짜리를 사는데 아버지한테 30억을 빌렸어요. 막 아니 이건 안 되지, 막 이런 느낌 있었습니다. 거기다 꼭 이래 적어놓습니다. 30대 자녀 이름을 꼭 나이까지 표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말이 돼? 그럼 30대 분들의 이제 공분을 사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8월 7일 서울시 보도자료인데요. 8억짜리 주택 사면서 아버지에게 2억 빌렸는데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금액의 기준이 확 낮아졌다. 진짜 이게 달라지는 게 보이는 게, 3월 19일 날 3.19 대책 나왔을 때 보도자료 15억짜리 나왔었고, 5월 달에 13억 8천짜리 나오더니 이번 8월 7일 보도자료 8억짜리 딱 보면서 와, 이제 다 하겠구나.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9억짜리 거래했는데 강남 3구나 용산구도 아니었어요. 아닌데도. 예. 근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소명 요청이 날라와 버리니까, 이거 이런 것도 하나요? 세무사님이 하고, 네. 와, 가액이 많이 낮아졌네요.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와, 현금 거래할 때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나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근데 그 거래 금액 기준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2, 3년 전에는 뭐 20억 이하는 뭐 보지 않는다던데 뭐 이런 약간의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 트렌드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꼭 명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트키라고 하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현금 거래를 했을 때 차용증을 좀 쓰는 이런 맞아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차용증도 결국에는 이제 빌리는 걸 텐데 국세청이 이게 빌리는 건지 아니면 증여로 보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을 좀 하나요?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요즘은 차용증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상향화 됐습니다. 예전에는 2017년, 18년도에는 뭐 이제 부모님에게 2억 빌려서 이걸로 주택 샀습니다. 하면 그때 조사관님들은 아니 뭐 부모 자식까지 돈을 빌려요. 막 뭐 이러셨거든요. 약간 이제 그러셨는데 요즘은 알겠어요. 빨리 계좌 갖고 오세요. 계좌 다 필요 없습니다. 계좌. 서류. 계좌 차용증 딱 2개 보고 끝나요. 계좌 차용. 계좌에서 보는 건 뭔가요? 계좌로 실제적으로 이체가 됐느냐, 이자 지급을 했느냐. 이자 지급. 네. 그리고 이 차용증에 써진 게 월마다 몇 프로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연 4%를 이제 월 단위로 끊어서 준다 이렇게 돼 있으면 딱 계산해보고 2달 빠지셨네요. 이런 식이에요, 진짜로. 네. 아주 그냥 칼같이. 그럼 뭐 한 2달 빠지거나 혹은 아니 저희는 무이자로 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서울시 아까 그 조사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8억 원의 주택을 사면서 2억 원을 이제 무이자로 빌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유튜브를 보고 뭐 유튜버를 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세금에는 내가 무상이나 저가로 이제 돈을 대여를 하면 그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도 증여다라고 이제 추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이 4.6%입니다. 그러면 딱 2억 1,700만 원 정도 대입을 하면 그 법에서 정하는 이자가 딱 연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물어보는 게 세무사 2억까지는 그러면 무이자라면 제발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조사를 왜 사서 하려고 하냐. 조사 경험해 보셨냐.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를 거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2억을 그렇게 주더라도, 이제 빌리더라도, 무이자를 하면 합리적 경제에는 절대 2억 원을 놀리지 않죠. 하다보면 통장에만 넣어놔도 안전하고 이자가 붙을 텐데. 근데 그걸 무이자로 빌려준다? 과연 믿을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자를 얼마라도 지급을 해라.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때도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 1회로 하자. 그다음에 내가 이 산 부동산을 팔 때 일시불로 이자 정산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합리적으로 그런 건 없다. 아니 우리나라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을 봐라. 이자 대출 받을 때 월마다 칼같이 가져갈 텐데 그러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월마다 무조건 해라. 왜냐하면 조사가 요즘 되게 호흡이 빨라서요. 이번에 조사한 게 이런 식입니다. 올해 4월과 6월 사이에 거래 있었던 거. 그 조사를 8월, 9월에 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 어차피 1년 이후에 이자 갚을 거니까 12월부터 이자 갚는다? 근데 9월에 조사 나오면 이자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믿어주기가 좀 쉽지가 않다. 딱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사를 딱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월마다 잘 줘서. 그러면 본인 끝났다고 생각하고 엄마 이제 우리 끝났어. 이제 조사 끝났어. 조사 끝났으니까 이제 안 줘도 돼. 네. 이거를 매년 채무 사후 관리로 봐요. 한번 하고 나서도. 네. 국세청이 이제 이 전산 자료로 이걸 입력해놔요. 이 둘 간의 채무 관리가 얼마였는지를. 그래서 2억 원을 예전에 빌려준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갚았는지를 매년 체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어머니가 혹시나 돌아가실 때까지 안 걸렸다. 그러면 상속세 할 때 걔가 채권이 돼요. 그러잖아요. 자녀가 빌린 게 되니까. 그게 전산에 딱 뜨면 이제 상속재산은 2억을 넣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끝도 없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네요. 너무 이제 제가 이제 끝단을 말씀드린 걸 수도 네.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제가 다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렇죠. 네. 아유, 그러면 뭐 상속세금이 더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속세 때는 사실 이러기도 봅니다. 계좌 내역을 또 10년 걸 볼 건데 이자 제금 내역이 없었으니까 이거 그럼 채권이 아니라
이 시점에 증여로 봐서 그동안 안 냈던 증여세에 대해서 가산세 내자. 가산세 100%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아찔해집니다. 아유, 참. 만약에 뭐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래서 이제 차용증을 썼어.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이제 자식이 주는데, 그 부모님이 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자식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로 이건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한테 말을 하죠. 네. 좋으셨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현금 쓰는 것도 힘드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그 돈을 이제 어디다 척척 쌓아두시다가 결국 이제 본인이 어떤 부동산 거래할 때 급격하게 본인의 계좌로 이제 계좌로 넣었다가 이체를 시키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갑자기 이 돈이 여기서 짜라고 생겼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오해를 또 받을 수 있겠죠. 네. 가액에 따라 다르겠죠. 가액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분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그분이 이제 소득이 많으면 그냥 현금 좀 있었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소득은 거의 없는데 갑자기 뭐 2억이 통장에 현금 입금된다거나. 결국 이제 증빙 소득이 또 중요한 거겠네요. 네. 그리고 글이 입금한 보이스피싱이 인출책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네. 요즘 뭐 이제 가상자산, 코인 이거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코인을 USB 지갑에 넣어서 주면 이건 뭐 전혀 알도리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가능한 얘기인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걸린 세무조사 케이스를 이미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어떻게 잡히냐면 결국은 내가 지갑에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막 100개가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내가 결국은 현금화 시키고 싶으실 거잖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으로 받아주는 시장이 웬만한 블랙마켓 말고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결국 본인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개인 지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데 옮겨야 되는데 옮기고 나서 팔면 그 업비트에서는 아니 빗썸에서는 그 가상자산 이용자가 거래했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는 겁니다. 네. 뭐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돈이 생겼네. 이거 원출처가 어떻게 돼요? 원출처 어떻게 돼? 저 옛날에 뭐 되게 쌀 때 샀습니다. 이러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 내역을 소명을 하는 건데 그 내역 소명이 이제 사실 쉽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입법을 하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1년 동안에 매월 말일에 한 번이라도 5억 원 넘으면 그 계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3년도부터 해외 가상자산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 바이낸스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올해 이제 신고를 많이 해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런 신고가 있는지도 몰라서 이 세무사 사기친다고. 제가 그 오해를 좀 받았는데. 안 해도 되는 건데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안 하면 그게 과태료가 10%거든요. 전체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거의 막날에 오셨는데 200억 정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20억 과태료? 하루 늦으셨으면 20억이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달 이내에 자발적으로 하면 90%를 깎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2억을 내야 되니까 이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아직은 과세가 많이 없으니까 코인 쪽은 여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라 상속은 이미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코인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트렌드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요즘은 왜냐면은 그 예전에 30대 분들이 초기 진입을 했었어요. 코인을. 그게 보면요 2015년도 이쯤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이를 먹었어요. 네. 이제 40대, 50대가 되는 그래서 거구나. 코인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KYC 이용자 실태 조사를 하는데 가장 고액의 거래를 하시는 이용대는 50대예요. 그래서 이미 상속 재산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다. 이제 가상자산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개인 지갑에 대한 것도 아까 말했던 가상자산 신고하듯이 신고하라는 의무화 입법도 지금 얘기 나누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당첨된 로또를 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이제, 너가 산 거라고 이제 신고해.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만나봐서. 한번 이런 사례. 이번 사례를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네. 아직 저에게 상담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저 공부할 때부터 저는 이건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그 종이 한 장으로 걸리지 않고 뭔가 이전해주는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질문을 이제 당첨된 로또를 사들여 자녀에게 증여한다라고 했지만
이 원출처를 과연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그걸 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금으로 사니까 기록도 안 남으니까. 그렇죠. CCTV 돌려보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될 것 안 같고 될것 사실은. 같고. 왜냐면 5천원, 10,000원 정도 집에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물론 이제 절세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확실히 아니죠. 사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증여세 탈세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와 이게 이걸로 활용한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인원수가 많진 않으니까 이걸 잡아내는 건 저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세법 이외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조세범 처벌법이나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금융 범죄로. 형사 사건화 네. 되겠군요. 이제 로또를 경찰이. 판 사람이 분명 산 사람도 물론 문제겠지만 네. 그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 네. 하면 안 왜냐면은 되겠네요. 저는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이걸 판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워서. 네. 판 사람도 결국엔 돈을 받았을 테니까. 네. 이게 자금 이런 게 자금도 있겠네요. 본인도 자금 출처 소명이 안 되면 뭐 로또 얘기를 한다거나 음. 갑자기 그래버리면 다 얽혀버리니까 그렇구나. 좀 복잡해질 수 있겠구나. 음. 왜냐하면 이러게 되면은 내가 이걸 준 자녀는 소명이 이제 로또로 되는데 이 자금을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소명을 할까? 네, 네. 이 사람은 본인 거 소명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주택 거래 자체에 대한 조사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그냥 뭐 등기만 치면 무조건 네, 들어오는 거군요. 진짜 그 정도. 자녀에게 뭐 부담부 증여나 저가 영수도 특히 증여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요즘 많이 있어요. 50만 원만 이체도 증여세 조사한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아니, 세무서가 진짜 한 가지가 안 와요. 제발